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빅뉴스 인사이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지 데이터 2025년 9월 14일자에 근거해서요. 오늘의 일명급 이슈를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요. 올해 어쩌면 대만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그러니까 무려 22년 만에 역전이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예상치는 현재 37,430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7,430달러요? 근데 같은 기간 대만은요. 대만은 38,066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대만이 더 높네요. 38,000달러 선? 그렇죠. 만약 이 전망대로 간다면 한국이 꼭 22년 만에 대만이 뒤처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22년 만에요. 대만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배경, 역시 반도체인가요? 네, 그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만 통계청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꽤 높게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전망치를요, 기존보다 올려서 4.45%로 크게 높였습니다. 4.45%요. 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0.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9%.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어쩌면 대만이 한국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만 달러 그지도 대만이 먼저 넘을 수 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단 이 예상치들, 그러니까 한국 37,430달러, 대만 38,066달러,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네, 이건 각 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다. 아, 정보기관 발표요? 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를 썼고요. 대만은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GDP 전망치를 이제 단순 비교한 결과죠. 그렇군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대만을 앞질렀던 게 2003년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한국 1인당 GDP가 15,211달러를 기록했었고요. 15,211달러. 그때 대만은 얼마였죠? 당시 대만은 14,411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추월한 거죠. 아, 그랬군요. 약 22년 만에 다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생긴 거네요. 네, 그런 상황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대만 경제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 올해 2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아, 2분기 실질 GDP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요, 8.01%나 증가했습니다. 8% 넘게요? 와, 네, 이게 2021년 2분기 이수로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강세가 가장 큰 동력이었고요. 그렇군요. 21년 2분기 이후 최고치. 반면에 한국 경제 상황은 좀 그렇죠. 네, 한국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고요. 2분기에는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0.6%. 아, 정말 비교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아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잠재 성장률인 1.9%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이다. 네, 전망이 밝지만은 않네요. 미드로지한 위치 2. 아까 그 4만 달러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대만은 내년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대만 통계청은 내년에는 자국의 1인당 GDP가 4만 1,019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만 1,019달러. 그럼 4만 달러를 처음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인 거죠. 와. 그럼 같은 시기 한국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한국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3.9%인데요. 이걸 적용해서 추산해보면 대략 38,947달러 수준이 됩니다. 38,947달러. 내년에도 아직 4만 달러는 좀 어렵겠군요. 네, 현재 전망치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1인당 GDP라는 게 국가 전체 경제력도 보여주지만 결국 국민 개개인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이런 국가 간 지표 변화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력에 대한 어떤 외부의 인식이라든가 또 해외 투자 유치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나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앞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요? 네, 현재와 같은 성장 추세가 만약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한국과 대만 간의 1인당 GDP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걸 결정짓는 변수는 뭘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양국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추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 반도체 시장 동향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경제지표의 변화,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활력이라던가 또 미래 세대의 기회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에 대해 다뤘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원문을 교차 검증해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